지금 민주당은 아마 우리가 속된 말로 멘붕이라고 합니까? 네.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유, 뭐 전쟁이 졌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정권 10년 주기 네. 이게 지켜왔지 않습니까? 근데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긴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 지금 자성을 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만은 당 차원에서는 결국은 또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송 대표가 머리 신촌에서 한 대 맞은 게 그게 선거에서 두 번째 맞을 거에 대한 미리 한 대 맞은 거죠. 예. 그러니까 송 대표도 당을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켰잖아요. 예. 예, 문재인이가 5년 전에 대통령 돼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부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철저하게 청와대 눈치만 봤죠. 예. 문재인 눈치만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뭐 여의도 출장소죠. 170석 넘게 국민이 해줬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임대차 3법. 예. 이거는 깡패법이거든요. 깡패법. 어느 날 갑자기 세입자 집주인 이사 못 가게 막아놓은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뒷돈 줘서 세입자 내보냈겠어요. 이런 깡패 같은 짓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준연하게 반성하고 당을 완전히 해쳐버려 저 다시 해야 되고 청와대로부터 독립선언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 핵심은 예. 586 운동권이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예. 다 드러내야 해요. 그래갖고 세대 교체를 해야 그렇죠. 30년을 해먹었잖아요. 깜빵 몇 번 왔다 갔다 해가 그 별 달고 다니면서 윤과장이가 뭐 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뭐 시위 몇 번 했다고 예. 그걸 훈장이라고 평생을 우려먹는 거예요. 예. 윤건영도 저 수사하다 마른 게 있거든요. 예, 그것도 예. 있습니다. 그 수사 다 그만뒀어요. 하다가. 최강희도 마찬가지죠.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까? 그런 거 다 해야 됩니다. 예. 저 흑석 선생은 어떻게 됐나요? 그거는 뭐 김의겸이 이번에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헛소리 많이 했죠. 대선 기간에 그냥 아유. 계속 네거티브를 하고 있더구만요.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이 한겨레 신문 기자했다는데 공부는 안 하고 정권에 가서 똥개처럼 정권 옆에 끙끙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리 속에 드는 게 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마타도나 퍼뜨리고 이랬는데 저런 더불어민주당 정말 국회의원부터 다시 청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586 이 세력들 이번에 청산이 되고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뭐 당장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새로운 시대 이제는 우리 정치가 사류 정치가 아닌 적어도 최소한도 이류 정치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윤석열 후보가 토대를 쫙 깔아놔야 해요. 그렇죠. 저는 뭐 프랑스의 마크롱 아무 혈혈단신으로 대통령 됐잖아요. 그렇지만 또 잘했거든요. 이번에 재선도 뭐 유력하다고 하던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에 뭐 코미디언 출신 정치 경험 전혀 없이 뭐 대통령 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잘 이끌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정치의 경험, 우리나라에서 정치 경험이라는 게 나쁜 짓만 배운 겁니다. 예. 어디에 권력에 줄 서고 뒷돈 받아먹고 이런 게 정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의회 존중하고 국민과 대화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초보라고 해서 전혀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뭐 그럴 필요 없다.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민주당을 대하고 민주당도 그런 대통령을 잘 모실 때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민주당이 살 길이 있을 거다. 지금 170석이라고 깡패 같은 짓만 하잖아요. 그럼 지방선거 총선에서 국민들이 속된 말로 아작을 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5월 9일로 들어서는데 거기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 이 민주당 완전히 말씀하신 대로 싹쓸이 시킬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합리적으로 총리라든가 또 장관 또 거기에 필요한 정부 조직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개혁적인 입법들을 협의를 해주지 않고 협치를 안 하고 발목만 잡았다. 그럼 가만두겠습니까? 6월 지방선거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당으로서 존재가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재명 그룹, 이재명 개오고
친문계가 아무래도 이제 갈등을 빚을 텐데 이재명이는 어떻게 하려나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번에 그래도 문재인이가 엉망으로 한 거에 비해서 47% 이상 했으면 선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개인기로 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는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이재명이가 해먹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 하면 괜찮은데 예, 쌍으로 예. 부부가 너무 고담 해먹었단 말이에요. 배트맨에 나오는 고담시에서 너무 범죄인들하고 오래 놀았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저 똥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수사를 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성남 조폭들도 좀 해야 성남 합니다. 조폭들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연계됐는지 되는데. 은수미까지 예. 해야 해요. 그러니까 아무 대통령이 관여를 안 한다고 해도 대장동 수사는 지금 스톱됐으니까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도장은 다 이재명 도장이잖아요. 예, 선거는 얼렁뚱땅 적반하장 전략으로 윤석열이 몽통이라고 우겼어요. 아, 대구의 자천에 있는 대구지검에 가 있는 예, 이 윤석열이가 하여튼 막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통했는지 모르지만 대장동 수사 특검을 이재명이 가자고 그랬잖아요. 이제 특검 해야겠죠 하면은 그게 누구한테 불똥이 떨어지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은 기회도 맞았지만은 또 불안해서 밤잠을 못 잘 거다. 아마 문재인하고 이재명의 공통점이 밤잠을 못 자는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네. 밤잠을 설치겠죠. 네. 김혜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죠. 거기도 이 법카, 네. 법인카드로 네. 소고기, 초밥, 뭐 네. 샐러드 이거 샌드위치 이거 사 먹는 네. 것도 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사해야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네. 지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하니까 잘못하다가는 부부가 같이 네. 국립 급식소로 갈라나 그럼- 무료급식소에 네, 그럴 아무래도-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김혜경은 이제 액수가 좀 크질 않으니까 네. 네, 뭐 집행유예 정도 될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은 이거는 조 단위를 해먹은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크게 판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결국은 이 민주당이 586도 청산해야 하는데 결국은 이 친문계하고 이른바 민평연을 비롯한 비주류 연합 간의 당권 싸움이 만만치 않게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친문도 사실은 이번에 친문 핵심들도 별로 그렇게 뛰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선거운동할 때 저 부산에서 골프도 치고 아주 뭐 뽑기도 하고 아주 잘했죠. 그냥. 친문 뭐 그런 네. 핵심들 뭐 이런 사람들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였죠. 예. 그래서 아마 2년 후 총선에는 대선에 이재명이 떨어지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럴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친문이 다시 네. 뭉쳐가지고 네. 이 당권을 장악을 해가지고 2년 후 총선에 자기들 네. 다시 되살아나는 네. 그래갖고 차기를 노리는 네. 그런 작전을 펼 가능성도 근데 친문이 그동안에 5년간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게 친문인데 그 친문이 퇴임한 친문 탓하다가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친박, 이명박 친이 자기 시간이 지났는데도 친박 친이 하다가 거의 패족이 되다시피 했잖아요. 문재인 친문은 저는 이제 뒤로 물러나야 되죠. 새로운 세대한테 자리를 내줄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윤 대표나 저희가 네. 민주당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민주당 앞날이 네. 첩첩 산중 네.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당내 내홍도 만만치 않게 네. 일어날 것 같고 네. 또 이재명의 거취 문제 네. 또 이 대선 패배의 책임론 네. 이런 것들도 또 그렇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그동안 정말 안하무인 네. 내로남불의 독선 독주를 하다가 완전히 그냥 어디로 나라고 구렁텅이로 떨어졌다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워낙에. 오만한 거죠. 촛불 혁명이니 뭐니 자기네들은 완전히 선이고 황제고 상대편은 범죄인이고 그러니까 중국에 60년대 목대통 때 문화대혁명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자기네들 홍위병으로 완장차고 설쳐댄 거예요. 법 마련하고 집행하고 코로나부터 뭐 모든 재난지원금부터 모든 거를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5년만 하고 너희들은 이제 됐다. 너희들 방 빼. 이렇게 된 거죠. 칼로 일어난 자 칼로 망한다. 뭐 네. 그런 말이 있듯이 불로 촛불로 이러다니. 네. 이번에 산불이 엄청나게 나는 걸 보고 이 문정권이 산불로 망하는구나. 그래서 불로 망하는구나. 나 그런 생각을 했고 전에도 내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한번 우리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마지막 날 유세할 때 보니까 누가 지인이 전광판을 보내줬더라고요. 그 윤석열 후보 뒤에 전광판 큰 거는 프레지던트라고 써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근데 이재명 하는데 옆에는 어디 뭐 무슨 그 공연인가 봐요. 그 제목이 일장춘몽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참 하느님이 미리 저렇게 준비를 하셨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민주당도 저 팔공산에 가서 뭐 소를 잡아놨다든가 뭘 어떻게 해갖고 큰 뭐 제사를 한번 지내야 할 모양이네요. 이재명이 또 그거 멋지다고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이 제2의 생태땅 사건을 벌린 거죠. 그러니까요. 서울시장 할 때도 생태땅이니 뭐 베라모가 뭐 신발을 심었느니 마타도 막 터뜨리다 이번에도 뭐 소 가죽을 벗겼느니 온통 말도 안 대선 되는 막판까지 네거티브를 막판까지 했잖아요. 그냥 했는데 저런 걸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안 넘어가는 거죠.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느님이 마음이 우리 정권 교체를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